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현 남북관계를 이유로 유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단일팀 구성이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전국의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장을 뽑는 투표가 오늘 오전 7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연초부터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게 뛰고 있는 가운데 거품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멍 뚫린 광주시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를 다각도로 검증하는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은 대회 흥행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현 남북관계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단일팀 구성이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북한이 유대에 8개 종목 108명의 선수단을 보내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만 해도 남북 단일팀 구성은 가시화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단일팀 구성에 난색을 표시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 남북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며 현재 방침대로라면 단일팀 구성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그 남북관계 및 그 국민 정서와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따라서 정부는 단일팀 구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 참가는 반대하지 않고 북한 선수단 경비 지원 여부는 과거 선례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불가방침에 조직위 역시 남북 단일팀 구성을 사실상 접었습니다. 통일부를 거치지 않고 북측과 접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공식적인 협의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단일팀 추진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몇 개월 기간이 필요가 하는데 그것을 못 해왔던 것이죠. 조직위는 대신 대회 흥행 카드로서 판문점을 통한 성화 봉송이나 북한 응원단 참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가운데 단일팀 구성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국의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장을 뽑는 투표가 조금 전 7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는데 유권자는 해당 조합의 시군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한 투표소에서 시험 운용이 진행됩니다. 이번 투표에 달라진 점은 선거인 명부가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된다는 겁니다. 유권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본인을 확인한 뒤 투표용지를 출력해줍니다. 투표용지는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장 등 각 조합에 따라 다르며 유권자는 현장에서 출력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 합니다. 투표는 해당 조합이 있는 같은 시군 내에서는 어느 투표소든 가능합니다.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선관위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할 때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표기해야 하며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선거 당일 개표는 오후 5시 30분을 전후해 시군 개표소별로 시작되며 당선자 윤곽은 오후 9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개표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관위 인터넷 방송을 통해 투개표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광주에서만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야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시도교육청에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예비비 5천억여 원도 다음 달에 집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교육청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석 달치 이상 편성한 타 시도교육청과는 달리 2달치만 편성돼 있어 3월에는 예산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도 차갑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0.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높고요. 낮에는 광주가 10도까지 오르면서 꽃샘추위가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낮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광주를 비롯한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 높은데요. 담양이 영하 5도, 구례 영하 3도, 화순 영하 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고 바람도 많이 잠잠해지겠습니다. 광주 10도를 비롯해서 화순 11도, 장흥 10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는 중소형 아파트가 주도했는데요. 최근에는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780여 세대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3억 원 미만으로 거래되던 148제곱미터의 호가가 최근 3억 4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198제곱미터의 경우도 3억 4천만 원에서 이제는 4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지. 그러는 게 훨씬. 이제 한 분이 가격을 제점에 4억 8천에 내놨다가 또 4억 올린 거예요. 지금 4억이 나오니까 다른 집도 그거 보고 또 4억이 되는 거예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 152제곱미터의 호가가 1년 전에 비해 4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수완지구가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갔다 하니까 여기도 거기다 비하면 여기가 또 싸잖아요. 올해는 됐어도 위치는 좋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집이 없어요. 근데 집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고 거래가 되고 온다는 게 문제가 돼요. 이 같은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광주 지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산구에서는 최고 36%까지 호가가 상승한 아파트가 나타났고 남구와 북구에서도 20% 이상 중대형 아파트의 호가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광주 지역의 대형 평형의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아 수요가 늘어난 데다 일부에서는 매매가가 평당 1,000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호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형 아파트 쪽은 수완지구에 대량으로 물량이 공급된 이후에 공급량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그 중대형으로 이렇게 갈아타려는 수요는 꾸준한데 아무래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하지만 지나치게 높아진 가격 위주로 접근할 경우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호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거품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이 수도권이 침체기에 접어든 지금 지방에서는 거품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광주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04.4. 2년 전 100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던 지난 2010년 이후 무려 28이나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동산 광풍이 휩쓸고 지나갔던 수도권에서 한 차례 폭락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던 2009년 이후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는 하우스 푸어가 급격히 양산되면서 98.8로 떨어졌고 이후로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서로 교차한다는 점입니다. 급등기를 거친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지방이 급등했지만 이후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반대로 지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부산과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데에는 혁신도시와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어 거품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금리 기조 속에 가계 부채도 급등하고 있어 부동산 거품에 대한 우려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유권자 선택에 따라 주소지나 고향에서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민등록지나 등록기준지를 선택해 해당 선거구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인구 감소로 농어촌의 선거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농어촌의 주권 유지를 위해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이 교회 건물의 무단 증축 사실이 담긴 전산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불법 사실이 숨겨졌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지역 아동센터로 인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목사가 광산구청장의 조카입니다. 경찰이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교회.
지난 2010년 10월 교회를 무단 증축했다 일제점검 당시 불법 건축물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광산구 건축행정 시스템에 등록된 이 교회의 불법 건축물 위반 사항은 같은 해 12월 23일에 담당 공무원에 의해 삭제됩니다. 광산구청장의 조카인 목사 민모 씨의 부탁을 받고 결제도 없이 전자기록을 임의로 삭제해 준 겁니다. 위법한 건축물이 아니다라고 건축행정관리 시스템에다 입력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수정을 했으니까 해제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서류상 정상 건축물로 둔갑하게 된 교회는 바로 다음 날 그동안 받지 못한 광산구 지역 아동센터 인가를 취득했고 지난해 12월까지만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무원과 광산구청은 무단 증축이 대부분 자진 철거된 상황이라 곧 전부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민원인의 편의를 생각해 적극적 행정을 펼쳤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지만 법적으로 저희는 이제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해당 공무원을 입건하고 민 목사도 보조금을 목조개로 사용하고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원들의 살인 혐의와 관련한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어제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린 3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화물차 기사는 숨진 승무원 박지영 씨와 안내 데스크에 있었지만 조타실로부터 퇴선과 관련한 어떤 무전 연락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은 퇴선 명령이 있었고 무전으로 전달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휴대전화 영상 분석을 통해 승무원들이 탈출할 때도 대기하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며 이는 퇴선 명령이 없었다는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광주시 남구 송암동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폐차장 주변에 작업장이 많아 소방차 10여 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차에서 나온 엔진을 쌓아둔 곳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광주 서구청 펜싱팀이 올해 첫 전국 펜싱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최은숙, 김향은, 강영미, 이바다로 구성된 광주 서구청 펜싱팀은 연장까지 이어진 결승전에서 부산시청에 29대 30으로 아쉽게 져 준우승을 거뒀습니다. 친정팀에 돌아온 윤성민 선수가 어제 1군 선수단에 합류해 첫 불펜 피칭을 소화했습니다. 윤성민은 직구에 커브와 슬라이더, 체인지업에 변화구를 섞어 총 42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몸 상태가 괜찮다는 평가를 받은 윤성민은 불펜 투구를 몇 차례 더 소화한 뒤 시범 경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해태타이거즈 출신 투수 최향남 선수가 오스트리아행을 결정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와 미국 마이너리그를 거쳐 지난 시즌 고양 원더스에서 뛴 최향남 선수는 오스트리아 세미프로리그 다이빙 덕스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3월과 5월에 완공되는 광주 유대회 신설 경기장 3곳의 관리 주체를 선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양궁장은 시체육회에, 진월 국제테니스장과 보라매 축구공원은 생활체육회에 위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남부대 국제수영장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은 유대회 이후 해당 대학에서 위탁 관리합니다. 유대회가 110여일 남은 가운데 윤장현 시장이 매주 화요일마다 유대회 현안을 챙깁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매주 화요일 현안 보고회를 주재하고 교통, 숙박 등 유대회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구멍 뚫린 광주시 인사 시스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산하기관 인선을 할 때 후보자를 다각도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거울 노인 건강타운의 신임 본부장이 교수 채용 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한 번 단행된 인사를 바로잡기는 불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광주시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덕적 흠결이 있는 본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데 대해 건강타운 이용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안 된 거지, 도덕적으로. 남을 그러면 지도하고 남한테 하려면 모범을 보여야지. 인사 잡음을 반복하는 광주시장에 대한 실망과 비판으로도 이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춰주고 그걸 뭐 있는지. 그런 좋은 분이 가시 없다는 얘기를 깎아버리네. 빛고울 노인타운 본부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인사 난맥상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시나 산하기관 간부를 임명할 때 형식적인 인사 검증 절차만 거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인사 단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검증위원회 등을 꾸려서 공직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따져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전문성, 또 그 사람의 어떤 평판 이런 것도 참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어떤 그 서류를 보고 면접하는 임용 절차 과정을 봐가지고는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빛고울 노인타운 본부장 인사 문제를 계기로 광주시가 인사 쇄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나주와 강진, 곡성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명 100원 택시가 영광군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영광군은 어제 영광 행복택시 개통식을 열고 국내 버스가 다니는 횟수가 적고 버스 승강장과 거리가 먼 오지마을 22곳으로 가는 100원 택시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100원의 택시비를 내면 가까운 버스 승강장과 읍면 소재지까지 오갈 수 있습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입시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가운데 국영수 등 교과 과목의 비율이 지난 2013년에는 90.5%, 지난해에는 92%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비 경감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경험이 전제돼야 한다며 시교육청에 지도 감독을 주문했습니다. 호남 지역 전문건설협회가 정부의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입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와 전남북 전문건설협회는 성명을 통해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촉진 조례를 없애자는 정부의 주장은 수도권 대기업의 논리라며 이는 지방 중소기업 업체들의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수도권 대기업의 사세 확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마련한 어제 토론회에서는 자치단체와 학계, 공공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가해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는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특히 혁신도시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사소한 문제점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가 서구 유덕동 제1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준공된 발전소는 국내 하수처리장 발전시설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며 연간 2,3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당 최대 6.82메가와트의 전기가 생산됩니다. 광주시는 태양광 발전소 가동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5,000톤의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혈관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생분해성 관상동맥 스텐트가 개발됐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은 정명호 교수가 이끄는 병원 심장질환 특성화 연구센터가 시술 후 6개월에서 9개월이 지나면 혈관에 완전히 흡수되는 생체 적합형 스텐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돼지 심장 혈관의 이식 실험 등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스텐트의 안전성을 확보했고 개발 내용이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5.18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뒤 5.18 문학상은 시와 소설, 동화 등 3개 부문이며 다음 달 3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기성문인이 아닌 미등단 신인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5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차갑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0.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높고요. 낮에는 10도까지 오르면서 꽃샘추위가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낮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광주를 비롯한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메마른 상태입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양상입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비교적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 높은데요. 광주 0도, 나주 영하 4도, 화순 영하 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고 바람은 많이 잠잠해지겠습니다. 광주 10도를 비롯해서 화순 11도, 장흥 10도, 여수 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도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후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도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